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가자율 라디오의 장수정입니다. 창문과 거울은 유리로 만들었지만 거울은 창문과 달리 은칠이라는 공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때문에 거울은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거울 너머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죠. 반면 은칠이 되지 않은 창문은 투명해서 창문 너머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은칠이 돼 있다면 내 모습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겠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먼저 마음에 있는 은칠부터 벗겨내야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 중국 동포들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지난 16일 중국 동포 단체들의 연합행사가 열렸습니다. 뜻깊은 해에 중국 동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김좌진, 안중근, 서일 이외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도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이죠. 한국 국민과 이곳에 사시는 중국 동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는 의미에서 열린 뜻깊은 행사. 하나하나 불려지는 독립투사 이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 뭉친 한민족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 국민, 재외동포 할 것 없이 나라를 위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똑같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성주, 이필주, 백용석, 김환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형덕, 나용환, 나인경, 양정백,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을 느낄까요? 한국 국민은 알지 못하는 중국 동포들의 불편. KCNTV 한중방송 정기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중방송의 전기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하실 주제가 중국 동포로 살아오시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인가요? 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선생님한테 여쭤봅시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해외에 나가 생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해외에 나가 생활했다면 어떤 점들이 불편하다고 느꼈었는지요? 글쎄요. 저 외국에 이제 관광하러 간 적은 있는데 산 적은 없어서 잘 짐작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나 재외 동포, 그 중에서도 네. 중국 동포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한글 이름 때문입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지금 왔었는데요. 중국에서 있을 때 한글 학교에 다녔고 한국에 와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외래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한글을 이름까지 쓰지 못하게 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네. 귀화해서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저는 되찾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한글 이름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은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글 학교를 세운 것. 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 후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또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보려고 왔는데 정작 한국에서 한글을 쓰지 못하고 한글 이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대학 입시에서도 중국 정부에서 우리 동포들한테는 한글로 답을 쓰게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불편이 없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국에서 이름을 쓰지 못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이름을 쓰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여권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번역해서 한글로 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발급하고 있는데 외국인 등록증에 영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로 표시하려면 그 영어 이 발음을 한국어로 다시 발음해서 그 한자가 아닌 한글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기룬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촨지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은행에서는 촨지윈이라고도 쓰면 안 됩니다. 또 거기다가 취엔지윈이라고 네 글자로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수십 년간 써온 이름마저 남한테 뺏긴 이런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 박재남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박재남이라면 우리 다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려고 갔더니 그 영문을 보고 한글로 PERO 가이난 이렇게 7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도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 본인은 기분 나쁘다고 통장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난도 아닌 모국에서 외국에서 배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마저 우리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고 또 우리 문화를 지키는데도 너무나 좀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중국식 발음을 또 다시 한국말로, 한국어로 한글 이름을 옮겨서 쓴다는 것은 몰랐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낯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아버지 성은 예를 들어서 저도 똑같은데 우리 전 씨인데 저는 지금 전 씨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만약 생전에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는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첸이라고 됩니다. 네. 그러면 첸하고 전 아버지 성도 다 바꿔놓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좀 이렇게 불편함을 좀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네. 제일 외국인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입니다. 네.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외국인 등록증인데요. 그 등록증에 한글을 써주면 아니면 한글을 변기해 써준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얘기했다가 제가 2011년 10월 20일에 서울 출입국 사무소에서 법무부에서 회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지금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지금 퇴직하셨는데 양차순 체류과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사무소장까지 했고 지금 퇴직해서 있지만 그분이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서 끝내 외국인 등록증 그중에서도 재외 동포 비자를 가진 분들한테다가 먼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발급은 경주에서 한성대를 하면서 재외 동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경주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발급한 게 울산 출입국 사무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되게 기쁘셨겠어요. 엄청 기뻤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또 기사를 또 쓰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다시 변경하려니까 거기 그 서증에
한글 이름이 변기됐기 때문에 다 한글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 지점에 한 국민은행에 가서 그 과장님한테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고 칭찬도 받았었고 네. 또 그게 신나서 제가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가서 제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이거 바꿀 수 있냐 했더니 거기서 토론하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면허증도 그때는 영문이 아닌 한글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또 이게 다시 없어진 것 때문인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제가 수차 제안하고 또 인터넷 검색하면 글 쓴 것도 나오고 하니까 서울시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것을 좀 해보자. 관공서에서도 외국인으로 영어 발음을 쓰면 중국하고 중국에 쓰는 영어하고 제 영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엄청 불편하다고 해서 고쳐보자. 이래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다시 실시되지 않고 여기 한글 변기하는 건 한 1년 반 정도 실시하다가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에 처음 시도가 되었다가 2013년도에 중단이 된 상태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2013년도 한 9월 정도? 네. 그때부터 지금 발급 안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는 우리 한글 문화를 지키는 데도 필요하지만 네. 또 인간적으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정말 포용하려는 이런 형태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에 재외동포 특집으로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온 10살짜리 여자애와 중국에서 온 8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송혜 선생님께서 이 여자애들하고 소통하는데 러시아에서 온 애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웃음으로 넘긴 경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8살짜리 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애는 다 알아들으면서 얘기하고 소통하니까 송혜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말씀한 거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구나. 네, 이것이 네. 큰 장점이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에피소드도 있군요. 그만큼 사실 중국 동포들과 우리의 문화랄까요? 그게 되게 유사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한글 이름을 다시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래서 꼭 시정하기를 바라고 우리 네. 앞으로 남북 통일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지금 저는 꼭 이것을 시정해 주면 서로 불편함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기련 대표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도 혹시 기사를 쓰거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동안 좀 계속 이렇게 미디어로서 하셨나요? 어떤 노력을? 예,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인터넷에나 들어가서 한글 이름하고 검색하면 제 이름도 많이 뜨고 네. 또 여기에 안타까운 사실 또 잘 됐던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뜨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제일 고마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글을 변기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또 다시 시행될 수 있는 날도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네.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꼭 오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글 이름을 쓸 수 없어 불편한 중국 동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KCN TV 한중방송 정기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 또 누군가에겐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국민이라면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름 석자도 중국 동포에겐 한글 이름을 쓸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우리 동네 라디오를 통해 소소하지만 소중한 진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지금까지 가자율 라디오의 장수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